그쪽에서도 5번 출마하셨었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목표가 서천에서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4.19 직후여가지고 24살부터 귀향을 했는데 이제 철원을 뜨다 보니까 거의 가게 됐단 말이지. 거기서 민주화 운동만 했어요 내가. 민주화 운동에 쭉 거기서 태양에 가 국회의원을 입후보를 생각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김대중, 김상현 두 분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화운동하는 심정으로 입후해달라고 그래서 그 2.12 총선 때 춘천, 춘천이 그러니까 강원도 수부지역 거기 서천님이 가가지고 남이 거기 수비에서 입후보해서 그것이 이제 5번 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인제에서 출마해서 그랬습니다. 5대 때겠죠. 그러자 막 바로 직후에 이제 5.16 지나고 이 정계를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사실 아버지께서 5번 강원도에서 출마하시고 한 번도 안 되시고 그동안 또 굉장히 고생스럽게 생활하시고서 나왔기 때문에 저 자신은 정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됐고 좀 정치를 안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버지 피가 흘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됐으면 너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민주주의, 민주화 투쟁을 아버지께서는 하셨고 또한 이제 우리 남북 분단 생활, 분단된 이 상황을 또 극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자 그 2가지 꿈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때부터 기억을 좀 해보면 그 중에 이제 특히 민주화는 됐다고 봤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도 많이 또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역시 제가 이제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저의 전문성, 국가재정을 다루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 쪽에도 이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20대 국회에 좀 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민주당을 한다는 얘기는 한말로 공산 아스팔트에서 콩 심는 거 똑같은 얘기다 사실은. 빨갱이 공산주의 전라도 놈 김대중 조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선들이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고 민주화 운동하는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고 있대. 신한민주당으로 내가 85년도 2.12 때 첫 번에 입후보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입후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김대중, 김상현 씨가 입후해라 해서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얘들아이고 15대까지 입후보를 했는데 14대 보선이 있었어요. 보선까지 김재순 씨하고 싸웠습니다. 그리 출마를 안 하시고 군포로 오셨잖아요. 근리 출마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처음에 지역을 자기가 낳고 자란 철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게 많았겠지. 적개심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어렸을 때 입었던 피해의식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고 싶겠다는 그런 아마 어떻게 오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근원이 됐다고 보는데 내가 반대했죠. 안 된다. 왜냐면 내가 5번 눈물 흘렸는데 6번째 자식이 나는 내가 했지만 자식에게 눈물을 볼 수가 없어서 반대했는데 굳이 거기서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있다는 거야. 근데 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아들을 수축을 해서 수도권에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 국가적으로도 없고 특히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니 수도권에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꾸 고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도 자식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마침 이 친구가 고집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친구가 만약 그 지역을 뜨면 그 지역 민주당으로 뽑을 사람이 없는 거야. 후보가 없는 거야. 그 어려운 곳에서 나와가지고 당연히 좀 기여하겠다는 건 이 친구의 근무 생각이고 근데 마침 그 선거구가 통폐합이 되면서 홍천이라는 홍천이 붙게 됐어요. 근데 홍천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뭐 훌륭한 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역을 떠도 뜰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긴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 조금 마음은 이렇게 가라앉으려는데 중앙에서는 중앙당 아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영입으로 떡 해서 영입해가지고 전략공천을 했지요. 예, 잘 됐다. 군포를 전략공천이 되고 전혀 군포는 그걸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죠. 전혀 연고가 없으신가요? 전혀 연구 없죠. 전혀 연구. 군포로 가게 된 거에서 이제 우선은 이제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에 그러면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국가 예산 업무를 다뤄봤으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좀 선정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군포 지역이 사실 많이 좀 낙후돼 있어요. 이번에 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보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곳이니까 제가 가서 그 지역을 좀 발전시켜달라 그런 취지로 저를 이제 그쪽에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예. 상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에 가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네. 기재위나 아니면 정무위, 뭐 국토위 세 개를 놓고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저희 아버님 고향 서천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요. 아버님 고향이 제 고향이죠. 예. 아까도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그 강원도 철원에서까지 소위 말하는 시집 따라 이렇게 밤 어렸을 때 오고 하루 종일 자고 가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장해서도 공무원 하면서도 꼭 시집들랑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제의 11대조부터 여기 서천에 사셨으니까 한 300년 그렇죠. 사시고 오늘은 또 그 선영에 모시러 인사드리러 가는 일이니까요.